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경주 36.4도, 영덕 34.4도, 포항이 30.4도, 울진은 27.4도로 나타났습니다. 입추인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기온이 조금 떨어져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 영덕 32도, 포항과 울진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경주에는 신라시대에 사용됐던 건축용 석재가 일반 가정이나 관공서에 흩어져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유적 복원에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석재가 수천 점에 이르는데 경주시가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월성 유적지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대형 주춧돌입니다. 지름이 1m가 넘어 당시 궁궐에 웅장했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한옥의 기초로 사용했던 장대석과 대문 여닫이 받침돌 등 희귀한 석재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주 지역 관공서나 일반 가정의 산지에 있는 신라시대 건축용 석재를 조사해봤더니 2,600점이나 확인됐습니다. 경주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을 통해 그동안 방치돼온 신라석재를 월성 해자 유적지에 모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가나 기관이 소장함으로써 제대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석재 헌정 운동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주향교와 경주문화원, 서학서원 등 7개 기관과 일반 가정에서 1차로 30점의 신라석재를 기증했습니다. 그 신라 석재는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 신라의 역사의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정이 돼야 되고. 경주시는 신라석재 헌정운동을 문화재를 사랑하고 보존하는 시민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수집된 석재에 대한 학술조사와 함께 보존 방안을 내년까지 수립하고 향후 신라왕궁 복원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문화재청이 경주에 있는 재단법인 계림문화재연구원에 대해 이달부터 1년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무를 정지 처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계림문화재연구원이 월정교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원삼국시대 층위에 대한 발굴조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월정교 복원 과정에서 신라시대 남산과 월성을 잇는 옛길을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계림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월정교 일대 발굴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오늘 경주 통일전을 참배하고 통일 공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아 매년 10월 7일 열리던 통일전 서원제를 행정자치부, 통일부 등과 협력해 범국민적 행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차세대 통일원탁회의와 국제평화학술회의, 청소년 통일유적답사 등 다양한 통일 관련 행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여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성한 동궁과 월지의 연꽃단지에서 관리 부실로 연꽃이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초 규정 성분을 어긴 살충제를 연꽃에 살포한 적이 있는 데다 최근에 극심한 무더위로 연꽃이 말라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궁과 월지의 연꽃단지는 4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여름철 경주 사적지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꼽혀왔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사장, 기술자상 8월 수상자에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이상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체 내부 정보를 가시화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 기법과 생체 모사 기술을 개발한 이 교수를 이달의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새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 식물의 수액 수송 과정 등 다양한 생체 유동 현상을 밝혀내고 생명과 나노 등 공학 분야의 핵심 기반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포항시는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에 따른 4급과 5급 간부 공무원 34명에 대한 인사를 내일자로 단행했습니다.
4급 서기관 인사에서는 남구청장 장종두, 북구청장 박재상, 건설안전도시국장 양원대, 의회 사무국장 직무대리 허용섭, 도시건설사업소장 이흥수,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숙, 포스코 포항창조경제센터 창조혁신국장 최영주 씨 등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포항시 남구 유강터널 인근 형산강에서 제첩을 주우러 강에 들어갔던 59살 장모 씨가 다리 경련으로 움직이지 못하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장 씨는 제첩을 채취하기 위해 강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고 구조된 뒤 특별한 이상이 없어 귀가 조치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적조주의보가 지난해보다 닷새가량 늦게 발령됐지만 연안 수온이 상승해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방제비 7억 5천만 원을 미리 투입해 관련 장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군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양어장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적조 예찰 결과를 어업인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동해안에는 적조가 37일간 이어져 양식장 21곳에서 64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8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한우 가격이 계속 강세를 이어가자 농협이 가격 안정을 위해 전국적인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농협은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300개 농축협 판매장에서 한우 등심과 안심, 채끝 등 구이용 부위를 20-30% 할인 판매하고 이어서 추석맞이 선물 세트를 20-30%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